경청 제3악장 미뉴에트 5번째 이야기 내 안의 사운드박스. 눈으로 보기에는 아무런 차이가 없었다. 그러나 공명통의 손길은 조금도 속일 수 없는 것이었다. 고개를 숙인 이토베는 온몸에 힘이 빠져나가는 것을 느꼈다. 강 팀장이 기계를 이용하면 2분도 채 안 걸리는 판 하나 만드는데 벌써 한 달 가까운 시간이 흘렀음에도 여전히 공명통의 기준에는 미달이었다. 내가 처음 뒷판 꺾기를 배울 적에는 선생님께 100번도 넘게 박살났다오. 이토벤 선생, 그러니 너무 서운하게 생각 말아요. 아무리 개인적으로 만드는 바이올린을 해도 제대로 소리는 나야 할 거 아니겠소. 공명통의 기준을 통과하는 그날이 과연 올 것인지 자신이 없었다. 그러니 이토벤의 심정을 위로하는 듯 공명통이 이야기를 했다. 도공들이 흙을 이겨서 만드는 그릇은 어디에 쓸모가 생겨날까요? 흙을 이겨서 만든 찻잔이나 술병은 그릇 내부에 아무것도 없는 공허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쓸모가 있다고 합니다. 노자가 하신 말씀이죠. 악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판은 그 안에 만들어지는 공명의 빈 공간이 있기에 쓸모가 있는 겁니다. 판 자체에 매달리지 말고 판이 만드는 빈 공간에 주목해 보세요. 판을 만들지 말고 공명통을 만들어야 합니다. 공명통이 미소를 띠며 이토벤의 손을 잡았다. 순간 이토벤의 머리에 나무 노인이 들려준 찻잔의 교훈이 스쳤다. 아직 저희 정성이 부족했습니다. 마음을 비우고 다시 해보겠습니다. 뒷판에 집착하지 말고 빈 공간을 주목하라고. 공명통을 제대로 만들려면 먼저 텅 빈 마음을 가져야 할지 모른다. 그래야 나무의 소리를 듣게 되지 않을까? 하지만 나의 몸인 과연 공명통의 기준을 만족시킬 때까지 버텨낼 수 있을까? 과연 공명의 소리를 들을 때까지 견딜 수 있을까? 하나의 생각은 또 다른 고민으로 이어졌다. 장인이 되는 길은 결코 쉽지 않은 것이었다. 본부장에게 이 사실을 먼저 보고해야 합니까? 황독사였다. 모두가 본부장에게 말하는 것을 반대했다. 틀림없이 자신이 추구하는 방향과 반대되는 이 비밀병기를 와해시키려 할 것이라 우려였다. 양대를 통해 사장님께 제가 직접 말할 수 있도록 다리를 놓아보면 어떨까요? 이토벤이 조심스럽게 제안했다. 팀장은 생각에 잠겼다. 본부장에게 얘기하면 처음부터 예상치 못한 난간에 부딪힐 수 있겠죠. 하지만 양대를 통해 사장에게 직접 보고하면 공론화는 쉽게 할 수 있겠지만 조직 내의 경로를 무시한 책임을 면할 수 없을 겁니다. 자칫 상황이 더 나빠질 수도 있습니다.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이윽고 팀장이 결심한 듯 단호한 태도로 모두에게 선언했다. 본부장님께 직접 보고하겠습니다. 정신을 집중해 끌질을 하고 스크래퍼로 다듬는 작업을 하며 나무에 귀를 기울이면 나무는 어느 순간 조용히 이토벤에게 말을 걸어오곤 했다. 나무의 소리를 들은 날은 유난히 사람들의 마음의 소리도 잘 들을 수 있는 듯했다. 이게 웬일이죠? 이거 진짜로 이토벤 선생이 만든 거 맞아요? 어허, 벌써 이러면 안 되는데. 공명통은 놀라는 빛이 역력했다. 이토벤이 잠잠한 표정으로 처분을 기다렸다. 잠깐, 이거 나무 노인한테 받아온 목재 아니오? 맞습니다. 그게 마지막입니다. 긴장이 됐는지 이토벤의 손이 조금씩 떨려오기 시작했다. 뒷판은 합격이오. 오늘부터 앞판으로 넘어가요. 공명통은 활짝 웃으며 소리쳤다. 이토벤 선생님보다 제가 더 긴장이 되는 거 있죠? 정말 축하드립니다. 스노우킨이 박수를 치며 반가워했다. 자리에 있던 팀원들도 모두 한마디씩 격려해 주었다. 한 고비를 넘긴 안도감에 이토벤은 가벼운 현기증마저 느꼈다. 공명통이 갑작스레 장난기 어린 표정을 짓더니 이토벤에게 물었다. 그런데 이토벤 선생, 지난 몇 달 동안 우리 팀이 이상할 정도로 분위기가 좋아진 것이 이 선생이 갖고 있는 그 마법의 자석 때문에 그렇다고 믿고도 있어요. 요즘은 팀원들 모두 그 자석에 전염되어 버렸는지 진짜 묘하다니까. 원조 자석인 이토벤 선생한테 사연 한번 들어봐야겠어요. 얘기 좀 해봐요. 이토벤은 당황스러웠다. 사실 저는 제 생각이 옳다고 판단되면 누가 뭐라 해도 듣지 않는 독선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목표를 이루고 무언가를 성취하려면 이 사람 저 사람 말에 흔들리거나 판단이 흐려지지 않고 주도적으로 강력하게 실행에 옮기는 것이 최고라 생각했었습니다.
그래서 제 판단을 들을 필요가 없어 보이는 사람들을 말에 대해서는 아예 듣는 척만 했을 뿐이었죠. 갑자기 분위기가 숙연해졌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바로 자신들의 모습이었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지금은 듣는다는 것의 귀중함을 깨달았습니다. 청력이 나빠진 것을 계기로 만난 여러분의 도움 덕분에 새로운 세계를 발견한 셈입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 모두가 저에게는 스승입니다. 꼭 집어서 말하려면 치악에서 만난 나무 노인이 가장 큰 깨달음을 주셨죠. 그분의 가르침으로 자연스럽게 제 편견이나 생각들이 비워지게 되었습니다. 팀원들의 눈빛이 진지해졌다. 또 한 가지는 이렇게 듣는 일에만 집중하니 놀랍게도 새로운 사실들을 많이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마음의 소리를 듣게 되었다고나 할까요? 겉으로 드러난 내용뿐 아니라 그 내면의 감정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를 조금은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런 점들이 여러분에게 자석처럼 느껴졌나 봅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자신의 말에 공감해주는 사람에게 마음을 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저에게 자석이 있다면 그건 마음속에 공명을 일으키는 사운드박스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토베는 조바심과 긴장을 떨쳐버리고 편안한 감정으로 말을 바쳤다. 우리 모두 마음속에 자신만의 사운드박스를 가졌다는 말씀이시군요. 그럴듯합니다. 공명통이 고개를 끄덕이며 공감을 표했다. 그런데 내 마음속의 사운드박스는 누가 다듬어주나? 황 독사가 스노우킨을 보며 너스를 떨자 모두 미소를 지었다. 평일임에도 불구하고 은경은 영동고속도로를 달리고 있었다. 남편에게서 온 카드 때문이었다. 남편한테는 미리 연락도 하지 않았고 무작정 강원도로 차를 몰았다. 도로는 한적했고 남편은 숙소에 없었다. 지금쯤 한창 작업에 몰두하고 있을 시간이었다. 은경은 남편의 노트를 찾았다. 노트에는 많은 분량이 기록되어 있었다. 외투도 미처 벗지 않은 상태로 의자에 앉아 노트를 펼쳤다. 노트를 읽어가면서 은경은 혼란스러웠다. 나무의 소리라든지 나무가 되어야 한다든지 하는 남편의 표현이 생소했기 때문이었다. 혹 남편이 편집증적인 집착을 보이는 것은 아닐까 염려스럽기까지 했다. 나무의 소리를 듣기 위해 나무가 된다는 것, 누군가의 마음의 소리를 듣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입장이 되어야 한다는 것, 이런 의미인가? 11월 23일 아들아 믿을 수 있겠니? 아빠가 드디어 나무의 소리를 들었단다. 아주 잠깐이었지만 그런데 사실은 나무의 소리를 듣기 전에 아빠 자신의 내면의 소리를 먼저 들었어. 나무의 소리를 들으려면 아빠가 먼저 나무가 되어야 한다고 말하더구나. 그래서 끊임없이 내가 나무가 되는 상상을 했단다. 그랬더니 정말 나무가 속삭이는 소리가 들리는 거야. 아빠는 너도 나무와 친해졌으면 한단다. 그래서 내가 숫자 계산이나 맞춤법보다 나무의 이름과 풀벌레 이름을 먼저 알았으면 하건. 교과서나 참고서보다 자연의 책에서 더 많이 배웠으면 한다. 그리고 엄마와 아빠의 아들이면서 동시에 소박하지만 위대한 자연의 아들이 되었으면 한다. 11월 25일 콩쿠르 준비를 하면서 우리 팀원들이 완전히 달라진 모습으로 변했단다. 그건 우리 팀원들 모두가 마음의 공명을 일으키는 데 성공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해. 신기하게도 팀원들은 그게 아빠 덕분이라고 얘기하는데 아빠는 사실 잘 모르겠어. 어떻게 하든지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보려 애쓴 것이 결국 아빠 내면의 사운드박스를 잘 깎아 다듬어 놓은 결과가 된 것 같구나. 사람들은 자신의 말이 공명을 이루고 아름다운 소리가 되어 은은하게 울려 퍼지는 듯한 느낌을 받은 거야. 그래서 아빠랑 얘기하면 뭔가 돌덩이를 내려놓는 듯한 기분이 든다고 하더구나. 그런데 진짜 멋진 일이 뭔지 아니? 콩쿠르 작업을 하면서 팀원들이 서로에게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다는 거야. 서로의 마음의 소리를 듣게 되고 그 소리가 공명을 이루고 아름다운 하모니가 되어 은은하게 울려 퍼지니까 자연스럽게 콩쿠르에 출품한 작품에 한마음 한뜻이 되어 집중할 수 있었던 거야. 아빠가 기분이 좋아서 오늘은 많이도 썼구나. 만일 아빠가 지금 만들고 있는 바이올린을 완성할 수 있다면, 그리고 그걸 내가 평생 켤 수 있다면 아빠는 평생 내 연주를 듣게 되는 거야. 이 바이올린의 사운드박스는 곧 아빠니까. 11월 27일
사랑하는 아들아, 하루에도 서너 번씩은 심하게 어지럽고 속이 울렁거리는구나. 이렇게 반갑지 않은 손님이 찾아올 때면 아빠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단다. 그저 일손을 멈추고 작업대에 엎드린 채 이 불청객에 빨리 떠나서 바이올린을 계속 만들 수 있기만을 기도할 뿐이란다. 나는 그동안 내 엄마가 아빠를 싫어한다고만 생각했다. 내가 아픈 것, 웃지 않는 것, 말이 없는 것, 그 모든 것이 아빠 때문이라고 엄마는 생각한다고 믿었어. 그 이유 때문에 엄마는 아빠를 미워할 거라고 아주 많이 미워할 거라고 생각했어. 그래서 아빠는 두렵고 외로웠단다. 엄마에게 어떻게도 접근할 수가 없었단다. 그냥 멀리서 바라볼 수밖에 없었지. 그런데 내 엄마의 마음의 소리를 들어보니 아빠의 생각이 많이 틀렸더구나. 엄마의 마음에서 울려나오는 소리를 불안함과 외로움이었어. 내가 영원히 웃지 않을까봐, 아빠가 영원히 엄마 곁에 떠날까봐 엄마는 지독히 불안했던 거였어. 사랑하는 아들아, 베토벤이 친구에게 보낸 편지에 이런 시가 있더구나. 지혜는 지혜로운 자의 것이고 아름다움은 사랑하는 자의 것. 지혜와 아름다움 그 둘은 서로의 것이다. 이 구절을 보면서 아빠는 많은 생각을 했어. 나는 너에게 진정한 아름다움은 사랑하는 자의 것이라는 지혜를 주고 싶구나. 아빠가 다 하지 못한 만큼 엄마를 더 많이 사랑해다오. 은경은 호흡이 가빠져서 더 이상 남편의 일기를 읽을 수 없었다. 눈앞이 뿌옇게 흐려졌다. 은경은 남편이 왜 아들을 위한 바이올린에 그토록 집착하는지 이제서야 온전히 이해할 수 있었다. 다음 페이지를 넘기자 봉투에 넣어진 카드가 있었다. 수신인은 바로 은경 자신이었다. 이미 은경은 받은 카드와 같은 내용이었다. 은경은 자기도 모르게 얼굴이 붉어졌다.